근데 더 정확하게,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RSI와 MFI의 지표가 과매도권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완전 바닥 최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맞 닿을 때, 거의 이렇게 닿을 정도로 왔을 때 최저점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최저점을 잡기 위한 5개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평선이 역배열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엔벨로프 선 하단선에 캔들이 닿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12%로 설정을 해 놓고요. 12% 한마디로 21선 중심선에서 밑으로 12%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최저점인 징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RSI 30 이하로 왔을 때 과매도권에 들어오는 상태고요. 네, 마이너스 DI 이거는 매도세의 추세를 이제 보는 건데요. 43 이상, 숫자 43 이상 떨어졌을 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CC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 이하로 저희가 이 주가가 들어왔을 때, 이 5가지 지표가 이 조건에 다 성립이 됐을 때 최저점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이 5개만 보면 네. 최저점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조차도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다고 했을 때 네. 뭐는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봐야 된다. 네. 그건 뭘까요? RSI 매매법이라고 제가 그 온라인 강의 할 때도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RSI 플러스 마이너스 DI입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0 이하, RSI 30 이하로 이제 떨어졌을 때 주가 과매도권에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DI가 43 이상, 한마디로 요 그림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DI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점이면은 요게 거의 맞 닿을 때, 거의 이렇게 닿을 정도로 왔을 때 최저점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간이면은 제가 캔들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최저점 캔들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DI 플러스 RSI 기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계속 터득을 하고 연습을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감이 또 생기고 또 마스터가 되면은 딱 봐도 그냥 이 저점이구나 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의 지표를 결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부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모든 주식 차트를 다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거를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 검색 시계에 최저점 종목이 5가지의 종목이 떴다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종목 중에 내가 들어가야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라고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만약에 A라는 종목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과거 차트 10년치를 다 봅니다. 네, 그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10년치를 거의 다 보고 뭐 10년 넘을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 다 봅니다. 다 보고 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 왔을 때 이 주식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라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점에 10번 내려왔는데 8번은 반등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포인트에 매수를 하고 정해놓은 목표치까지 올라가서 그때도 수익을 줬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50% 이상 갔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 차트를 복귀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반드시 복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저점 매매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점 매매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그때 고점에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고 많은 하락을 해서 크게 손실을 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저 또한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저점 매매를 되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해서 그 손실하는 그 폭과 저점에서 잡아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추가 하락이 돼서 손실을 보는 그 폭이 차이가 크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닥에서 잡고 비교적 반등해가지고 수익을 보지만 예외로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있어서 손실을 발생해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3번씩 물타기를 하면은 반드시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80%의 그런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최바닥에서 최저점 캔들 하나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매수를 해봤고요. 예, 최저점 캔들 하나를 잡았을 때는 그 희열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잡았냐는 궁금증이 유발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최저점 캔들 꼭 안 잡더라도 최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분명히 최고점에서 잡는 그 매매법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점 매매라고 하고요. 생각하고 분명히 이 저점 매매를 많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매는 반드시 좀 많이 배웠으면은 하는 그런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냥 저점은 아래, 저점 이렇게 하면 이런 막 말도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막상 저점하고 갔더니 거기 네. 뭐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고, 네.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 4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반 저점이란 게 있고 네. 최저점이란 게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이거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 저점과 최저점의 그 비교하는 그 표를 제가 이 책에도 분명히 넣어놨는데요. 일반 저점과 최저점 비교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 그 다음에 매도세, 거래량, 그다음에 전 저점을 돌파하느냐, 이 5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점은 단기 그 5일선과 11선 그 이평선이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장기 이평선은 안 꺾이고 5일선과 11선만 꺾이는 경우가 일반 저점이고요. 그 반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 31선, 61선, 121선 이 선들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거는 5일선이 최고 밑으로 가 있고요. 순서대로 21선, 31선, 60선, 121선이 그 위로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반드시 최저점은 이 역배열, 이평선의 역배열 상태에서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이 2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점은 전고점에 대비해서 20에서 30% 사이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세. 이 매도세 같은 경우는 일반 저점 같은 경우에는 RSI 수치가 30으로 떨어졌지만 이 주가의 매도세는 강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 거래량의 상태가 MFI라는 지표로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거래량에 대한 양이 강하게 안 나왔을 때 이거는 제가 일반 저점으로 분류를 하고요. 물론 RSI 30 이하로 내렸을 때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이때도 주가는 반등을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RSI와 MFI 지표가 과매도권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완전 바닥 최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 거래량은 전고점 이후에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게 일반 저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전고점 이후 거래량이 최소 감소했을 때, 거래량이 최대 많이 줄었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는 과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때를 최저점 시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 저점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전 저점 대비해서 전 저점을 뚫느냐,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건데 전 저점 근처에 왔을 때 뚫지 못하고 반등하는 경우는 일반 저점으로 보고요. 전 저점을 뚫고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최저가를 유지를 할 때 그때는 최저점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에도 그렇고 네. 또 많은 구독자분들도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볼린저 밴드 땅굴 파기가 네. 최저점을 찾기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거 어떤 건가요? 볼린저 밴드 땅굴파기는 제가 근 한 5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개발한 기법인데요. 이거 역시 최저점을 잡는 기법 중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그 두 개의 선을 중복으로 겹쳐가지고 단기와 장기선을 겹쳐서 만들어진 그 선인데요. 일단은 제가 땅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기준선을 토대로 해서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최저점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캔들이 이 기준선 아래로만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마치 땅굴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해서 제가 땅굴 파기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호텔 신라 그 22년 1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단기 그 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캔들 역시 기준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가 69,000원 1월 27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음봉 캔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준선 아래로 시작을 할 때 음봉 캔들,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네 개의 캔들이 땅굴 아래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매수 포인트는 음봉 캔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충분히 내려가고 캔들 3개 정도 발생이 되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할 때 이거는 반등의 신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매수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매수 이후에는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수익을 보고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땅굴 파기 매매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기 좋냐면은 주식을 이제 입문을 하셔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초보분들 그리고 저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선을 갖고 육안으로도 첫 번째는 육안으로 되게 편하고 두 번째는 매매하기 가장 쉽게 그렇지만 또 적중률이 떨어지지는 않고 승률이 상당히 높고 적중률과 승률이 상당히 높고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하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든지 초보자들한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결스 구독자님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4개까지 전자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크몽이나 클래스 101에서 최저점 매매 그 전자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2권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종이책으로 이제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매매법을 개발해서 또 이런 또 책을 또 내가지고 뵐 계획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렇게 책을 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그 개인분들이 주식으로 상처를 많이 입고 손실도 많이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 바닥 매매법을 하고 있는데 이 매매법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좀 더 손실이나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